있는 사람이 아니어갖고. 되겠죠 어떻게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이제 신흥예술신에서 아주 떠오르는 사각형에서 천재성을 보이는 남성 작가님. 예, 반갑습니다. 본인의 천재성은 어디서부터 온 건가요? 저는 솔직히 제가 그렇게 천재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다른 분들이 이제 뭐 인스타나 아니면 이제 저희 커뮤니티 방이나 또 아니면은 이제 메일이나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께서 생각보다 잘하신다 또는 전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작품 자체가 마음에 드는 게 많다 이렇게 말을 들어서 그런 거지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엄청 잘하거나 그렇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자격지심도 있고 그렇군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어렵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또 이제 연락하고 서로 이제 한 번씩 생존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라 오히려 제가 겸손은 아니고 이제 그냥 지금 실력에 비례해서 그냥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더 크죠 저는. 근데 이제 갤러리들한테 이제 계속 러브콜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인스타나 그라폴리오나 이제 여러 이제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올리니까 이제 또 그걸로 감사하게 연락을 주시니까 또 너무 감사하죠 저는. 갤러리들이 또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갤러리들이 이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루 종일 작품을 보는 거예요. 우리랑 거래를 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거를 이제 하루에 사실 이렇게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고 이제 그 중에서 실제로 객관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몇 사람이랑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갤러리들은 또 그런 거를 전시를 많이 할 그런 기회 비용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작은 갤러리더라도 작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뚫고 이제 제안을 이제 받으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높은 리스펙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찰나의 순간이죠. 그렇죠. 그 찰나 동안 이거를 구별점을 바로 포착해야 하는 능력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저도 되게 신기한 점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세요. 갤러리한테 그 연락을 받는 법. 나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연락 계속 오던데? 제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첫 전시도 그렇고 이제 담당자님도 그렇고 저는 단 한 번도 이제 먼저 같이 전시를 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재수 없고 안 좋은 걸 수도 있거든요. 저 새끼는 뭔데 이게 될 수 있는데 얘가 뭔데? 제가 그리 잘하는 게 아닌데 왜 이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시기나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에 운이 너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운이 좋았다. 그렇죠. 다른 애들 운이 안 좋은 거다. 그거는 아닌데 그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제 뭐 그 말이 좀 점점 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약간 그거죠. 저는 제가 그 순간에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시간대나
갑자기 노출이 팍 튀는 그 시간대가 한 번씩 있어요.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네요. 전략은 아니었어요. 근데 전략은 아니었는데 그 우연치 않게 우연의 일치로 이제 그 시간이나 그 순간 노출 대비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 다른 뭐 전시 갤러리 담당자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께서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눈에 띄다 보니까 이제 또 전시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좀 전에 말했다시피 제가 뭐 성격이 엄청 철두철미하고 요새 말하는 뭐 MBTI 뭐 J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엄청 즉흥적인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뭐 연락이 오고 너무 감사하고 한데 지금 처리할 것도 다 처리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담당자님한테 전화 왔을 때도 연락 왔을 때도 제 기억상으로는 그때 서울 전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단체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전시 끝나고 나서 일주일 뒤인가 또 다른 전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다음 주 전시에 들어갈 작품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작가나 실체를 알고 보면은 엄청 허술하고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전 이렇게 해도 단 한 번도 일단은 전시 빵꾸로는 난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점점 기간이 줄어들고 위기가 살이 점점 들이닥치면은 밤을 새서라도 일단 작업은 끝내야 되니까 일단 그것도 있고 이제 좀 약간 말하다가 새길로 샜는데 이제 갤러리나 그런 쪽에서 연락 온 거 자체에서도 저는 약간 좀 다른 분들이 운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그 갤러리나 아니면 이제 그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 그 주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제에 우연치 않게 잘 맞아 떨어졌거나 그런 운이 조금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시즌 전시를 하는데 지금 당장 뭐 이 갤러리에서는 여름에 관련된 전시를 할 계획을 잡아놨어요. 근데 저는 지금 겨울 걸 내놨어요. 아무리 좋은 작품이어도 주제가 안 맞으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시즌에 맞는 전시가 우연찮게 좀 잘 맞아 떨어진 게 아니었나. 제 첫 전시가 딱 그랬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은 전시 자체는 12월 이제 겨울을 겨냥한 작품을 내야 되는데 이제 제 첫 전시작은 그런 작품은 아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제 전시 관장님께서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좋네요. 이게 되게 뭐 말씀하시는 것도 겸손하게 말씀하시고 겸손해야죠. 많은 자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시각적인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화면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그때그때 뭐 에스키스 같은 것을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잘 안 해요. 오히려 저는 그냥 엄청 스케치 자체가 초안 스케치나 이런 것도 러프 그 수준이에요.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선이 이렇게 이 정도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뭐지 싶을 정도로 없어요. 저는. 왜냐면 애초에 스케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꾸며낸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스케치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머리에서 제 상상을 하는 거를 그대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상하면서 또 생각이 바뀌고 이제 나무에서도 가지가 여러 개로 나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저도 지금 이 장면이 처음에 주먹을 쥐고 있던 게 손가락 하나가 펴지는 걸 수도 있고 5개가 펴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날 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그걸 계속 놓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심했던 게 뭐였냐면 전시 나가는 작품 수정을 이제 인쇄 들어가기 30분 전까지 수정을 한 적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갤러리에는 이미 도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미 수정 전 작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갤러리 전시에 들어간 작품은 또 틀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제 스타일 자체가 엄청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꿔야죠. 지금 또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네. 그런 성향이 작업의 밀도를 굉장히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하는 스타일이 더 나은 게 떠오르면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민의 지점을 바로 적용하는 것들. 그러니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때 바로 적용을 해서 개선시키는 그런 강력한 결정권,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 그게 있어요. 약간 저는 그런 주도권이라기보다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초안이 1번이고 A고 이제 수정이 B라고 치면은 약간 저는 양자택일을 해요. 일단은 B로 한번 해봐요. 왜냐면 이미 A는 완성이 돼 있으니까 B로 했는데 나으면 여기로 가서 또 다르게 양자택일을 하는 거지. 만약에 B가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야. 그럼 다시 A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머리 안에 사공이 많은 느낌이 좀 더 커요. 의외로. 근데 그 사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제가 많아진 느낌? 오히려 그 사공들이 이제 아이디어 뱅크가 되어줄 때가 많은 경우에요. 생각보다. CPU가 여러 개 들어가는 건가? 약간 코어가 여러 개 들어가는 딱 그 느낌인 거죠. 한 번씩은. 근데 정말 잘 나올 때는 그런데 안 나올 때는 CPU가 아니고 정말 뱃사공이 돼버리니 그게 문제여서 그런 거지. 생각보다 상상하면서 작업하는 이 일 자체가 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제 작품에서 느껴지는 게 사실은 그 시각적인 은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이제 뭔가 그 사공이 많다는 표현이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명이 한 느낌이 좀 네. 근데 그건 저도 한 번씩 그거를 제 작품인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간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보면은 그런 포스터 여러 명 만든 거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굉장히 레이어가 많이 쌓여 있고 그런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 짜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답사가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걸 실사화하는 사람 따로 있고 스토리 짜는 사람 따로 있고 이제 효과 넣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형 프로젝트 진행하면. 근데 전 작가님 작품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일단 서사가 디자인 돼 있고 거기에 뭐 로케이션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레퍼런스 찾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좀 여러 명이서 했을 것 같다. 근데 다 작품이 다 그러니까 작품이 다 이제 뭔가 이게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작업들이. 이게 최근 작품은 오히려 그런 게 저는 줄어들었다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이전 작품들이 그게 좀 더 많았어요. 왜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한번 작업을 하면은 하루 만에 끝날 때도 있고 진짜 길면 한 달 걸릴 때도 있어요. 2달은 안 넘어가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리고 레이어를 저는 그렇게 많이 쌓질 않아요. 적게 쌓으면은 50개로 끝내요. 웬만하면. 50개? 오케이. 50개 밑으로 끝내죠, 웬만하면. 근데 평균이 이제 100이에요. 그럼 평균이 한 100은 좀 너무 많고 한 80? 그 정도는 돼요. 그런데도 이제
이번에 이제 최근에 끝냈던 작품 중에 하나가 레이어가 15개입니다. 오. 저는 정말 그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천재라고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전 그 작품 만들었을 때 천재인가? 약간 이 생각을 한 10초 정도는 했어요. 왜냐면 오케이. 레이어 15개에 그게 3시간 만에 끝났거든요. 그 작업이. 근데 그 작품의 만족도는 그 거의 한 10으로 치면은 한 9.5? 그 정도 되니까 그때는 나 천재인가?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았죠 그때는. 약간 그런 저는 약간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 있게 천재성이 있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어떻게 다른 제 지인들이 들으면 또 뭐라고 할지 그거 생각하면 좀 아득하긴 한데 사실은 그게 시기가 천재성을 풍부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라이프타임에서 일단은 다른 사람보다 예쁜 걸 만들어야 그렇죠. 일단은 시각적으로 구별점이 있어야 그 다음에 숭고함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맞다고 우리가 지금 내 작품을 보고 경외심을 느껴라. 그러니까 뭐 30, 40대 작가들 작품 보고 숭고하니 경외심이 느껴지니 수행적이니 이런 건 사실 이거는 60, 70대 작가님들한테 맞는 거고 맞아요. 지금의 우리의 라이프타임에서의 그런 우리의 미학적인 구별점은 시각적으로 분명한 개인의 인사이트가 느껴지는 진짜 다른 거보다 더 예쁘다. 우리가 잘생기고 못생긴 거 알잖아. 애기들도 알잖아요. 그렇죠. 애기들도 이제 못생긴 사람은 안 보고 잘생긴 사람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얘는 잘한다. 대가들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대가들도 지금 이제 뭐 미술을 계속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은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그런 미적인 감각이 있어서 선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작가님 시기에 있어서 뭐 그렇게 나는 그렇게 뭐 에스키스 그런 거 고민 없이 레이어 100개 안으로 끝낸다 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그 억지 경외심을 조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무슨 자기가 이제 박사 수료하신 분들이 이게 뭔가의 그런 수행적 의미를 담으려는 분들 보면은 약간 그 느낌 아닐까요? 갸우뚱? 좀 자기만의 세계에 묻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간혹가다 있죠. 근데 저는 이건 진짜 지극히 제 생각인데 저는 그거에 빠질 만큼의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레이어도 뭐 다른 사람들의 작업을 제가 본 적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라 말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오히려 제 작업이 엄청 간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해외에서 하는 아트워크 작업이나 이런 걸 보면 기본 레이어가 150이에요. 저도 이제 엄청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한답니다. 아무리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저는 진짜 대충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한 번씩. 그래도 이제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대충에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근데 저는 그 해외 작업 레퍼런스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진짜 해외 탑티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맞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핀터레스트, 구글에 이제 저희가 뭐 대표적인 단어들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상위 노출되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무조건 상단에 나오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진짜 그 탑티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뭐에 먹은 거야. 그러니까 약간 좀 이미 그 시그니처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걸 보다가 제 걸 보면은 당연히 이제 난 아직 한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의외로 좋다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전 제가 아직도 저보다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 심리인데 저 사람을 따라잡아야지 보다는 저 사람만큼은 하고 싶다가 더 커요. 저 사람을 뭐 짓밟고 뭐 넘어뜨리고 제가 올라서겠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저 사람만큼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좀 승부욕이 발동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좀 작업을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저는 그게 약간 좀 제 성장의 촉진제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 유튜브나 이제 다른 탑기어 분들 걸 보면 그래서 엄청 자주 본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해야죠.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또 네. 이제 한 번씩 저랑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몇 분 있거든요. 네.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은 정말 한편으로는 내가 낫지 네가 낫지 이런 얘기는 아예 없어요. 오히려 그냥 정말 작업 얘기만 할 때도 있고 오히려 안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게 있잖아요. 프로 축구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자기가 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축구 얘기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영역 안에 있는 그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물론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게 더 좋다 생각해요. 왜냐면 그래서 네. 천재성의 비결이 뭡니까? 천재성의 비결이요? 딱 그거예요. 전 천재는 아닌데 약간 좀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게 딱 이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네네. 작가님들하고 하는 일상 얘기가 있잖아요. 의외로 영감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나 오늘 출근하다가 차 사고 난 걸 봤다. 근데 차 사고 난 걸 봤는데 파편이 튀는 게 약간 좀 벌이 휙 하면서 날아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를 만드는 거죠. 사고가 난 거예요. 위쪽은 이제 파편이 있어요. 큰 파편이 있고 점점 작아지면서 벌이 하나가 생기는 이런 느낌으로 전 작업을 할 때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일상 얘기에서 저는 제 아이디어를 캐치해 나갈 때가 조금씩 있었어요. 그냥 뭐 이게 사람마다 그 아이디어를 얻는 그거는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애초에 머리로 상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일상적인 얘기에서 좀 영감을 좀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래서 뭔가 생각한 게 갑자기 재밌겠다 하고 만들었는데 만든 것도 재밌어요. 약간 수능 만점 받은 사람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건 아닌데 그렇게 들렸으면 안 되는데 나중에 또 네. 다른 작가님들한테 또 어떤 질타를 받을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천재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제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제가 영감을 받거나 아이디어를 받는 내용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제 그냥 혼자 머리로 네. 하는 공상, 상상이죠. 두 번째가 이제 일상에서 얻는 그냥 대화에서 얻는 그런 주제 같은 거.
세 번째는 정말 다른 작가님들도 아마 하시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작가분들의 작품을 보고 그걸로 레퍼런스 하는 경우. 저기서 내였으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 나만의 느낌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죠. 딱 3개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이게. 그 외의 거는 번뜩이는 거는 다 공상에서 나오는 그것들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 다 묶여서 나오는 거. 저희가 컨셉이 네. 이제 최대한 편집 없이 아날로그적이게 현장을 담고 있거든요. 제가 찾은 이 친구가 대답을 해주네. 지금 이제 25분이 지나고 있는데 네. 한번 그런 소감을 이제 나눠볼까요? 아... 엔딩을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아날로그적으로 가면은 네. 제가 그렇게 아날로그인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맞네. 그것까지는 그런 감성이 제가 없어서 네. 다른 갤러리 관계자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저 좀 많이 써주세요. 이거밖에 없을 것 같네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남상 작가님 네. 같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네.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시는 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전시를 진행하고 뭐 그런 중간중간에서 네. 이게 좀 무리 없이 좀 지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언어들과 그런 이제 텐션들, 태도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이게 하나 더 네.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원래는 저도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아마 담당자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카톡을 진짜 안 봐요. 그 이제 어느 정도냐면 친구가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제가 한 2달 뒤에 읽은 적이 있거든요. 어허. 그 정도로 안 봐요. 네. 근데 담당자님이나 이제 갤러리 관계자분들 거는 거의 그날 다 보려고 해요. 웬만하면. 그것도 있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죠. 왜냐면 제 생애 첫 번째인 저만의 개인전인데 저만의 전시고 제 작품만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제 프라이드적인 부분인데 네.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말 좋습니다. 이게 아마 저번에 담당자님이 한번 그 인터뷰를 한번 했을 때 제 첫 전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그 갤러리 관장님께서 연락을 준 게 너무 감사했다고. 담당자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을 때도 똑같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저를 알아봐주는 분이 또 한 분이 늘었구나 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제가 디자인하고 작가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꿈이었거든요. 개인전을 한다는 게. 뭐 이게 처음 하는 거하고 아직 안 한 거하고 이미 한 거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건 처음 아예 아무것도 안 한 백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들어온 제안이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시간이 이제 적절히 다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도 이제 오늘 고품격 문화 방송.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셨군요. 아마 조지현 작가도 네, 좀 이따가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언제 전화할지 모르겠네요. 그렇구나.